제가 이 브랜드를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제가 만든 최고의 이름, 제가 프랩에 하는 이동근 원장님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이런 학원을 만들어야지 그러고 전략은 다 만들었는데 그 전략을 현실화하는 이름을 짓는 일을 석 달 걸렸어요. 딱 석 달 밤낮을 고민하고 해서 모든 체크 포인트를 다 해서 찾아낸 이름이 원장님들이 지금 알고 있고 제가 젊은 원장님들하고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해서 압도적인 중요하건 사실 오늘 이번 워크숍의 12가지는 공부의 철인이 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공개한 거예요. 거의 대부분을 다 공개했습니다. 왜 공개했을까요? 원장님들이 이걸 하면 우리가 경쟁력을 잃을까 봐요? 아니요. 절대로 잃지 않아요. 그만큼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하더라도 이게 정말로 전달되는 거는 이 이름에 드러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공부의 철인이라는 이름을 왜 지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의 철인은 그 메커니즘, 그 본질을 얘기하면 공부할 의지가 없는 애는 받지 않겠다. 이게 전제가 돼 있어요. 이 이름을 본 순간에 아이들은 공부할 생각이 없는 애들은 의욕을 느끼지 못하고 어머니들도 그렇고 아이들은 공부의 철인, 이게 주는 뉘앙스 다 아시죠? 네, 좋습니다. 공부할 의지가 있는 애면 학원은 중요한 게 뭘까요? 네, 정말로 공부할 나이만 와야 돼요. 이거를 보통 일반 학원에서 대치동에서 이거를 그냥 점수가 잘 나오면 되는 줄 알고 전교 10등에서 자르고 레벨 테스트하고 이거는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그 점수란 거 허구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그게 아니라 공부를 현실적으로 못하든 잘하든 공부할 의지가 있어. 나 좀 살려주세요. 나 공부하고 싶어요. 이런 아이만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 그러기 위해서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이 전략이에요. 두 번째는 준회원제, 연간계약제, 준회원이 끝나면 그 다음에 퇴원예고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문제가 된 걸 사전 조치를 다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 공부의 철인을 했어요. 공부의 철인을 내야 그냥 무슨 L학원이다, 프랩이다 만약에. 근데 준회원제래요. 엄마들이 받아들이나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제가 이걸 다 공개하는데 이걸 실제로 구동을 하려면 원장님들이 이 이름이 있으면 훨씬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이름이 도움이 되는데 사실 이 이름이 없이 하려면 원장님이 상당한 내공이 좀 필요해요. 자, 좋습니다. 어쨌거나 공부의 철인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전원이 스터디포스 훈련을 하고, 왜냐하면 이거는 엄마들의 선택이라고 얘기해 주면 안 돼요. 공부는 두 번째 날에도 말씀드렸죠. 가르친다고 애들이 변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대치동도 이미 다 알아요. 학원 아무리 옮겨도 성적은 다 그대로라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역량, 그죠? 세상의 지식과 정보를 내 머릿속으로 옮겨오는 그 힘, 이게 스터디포스 독해력 교정 훈련이죠. 그 다음에 노트, 한자하고 이거 발문 수업, 이거는 이 학원은 모두 철저히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개별 공부 플랜. 여기서는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은 가르치는 것 대신에 이 아이의 현재 학습 능력하고 이 아이를 놓고 아이 하나하나 다 놓고 무슨 클래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학원의 원장님이 이 아이의 교육의 진도를 처음부터 이 아이의 역량은 이러니까 얘는 여기까지 얘 하나하나마다 맞춤된 이 아이만의 공부의 계획표를 우리가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공부의 본질은 다 교과서니까 교과서를 숙지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교과서 숙지하고 이런 과정에서 공부의 완전체를 만든다. 이게 공부의 철인의 슬로건이고 캠페인 슬로건이고 그 다음에 목표입니다. 공부의 완전체죠. 공부의 완전체. 점수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점수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역량, 두뇌,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어휘력, 그 다음에 절차적 기억하는 이런 것들, 이게 바로 공부의 완전체입니다. 또 하나는 이 공부의 철인은 근본적으로 학원이 다른 데서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서 이 아이들이 다른 데 가면
숨이 막혀서 못 견디게 그만큼 좋은 환경에서 문화적 가치를 높게 만들어준다는 게 우리 공배철인의 본질이에요. 티칭이 아니라 터칭이라고, 터칭이라고 그랬죠. 한 아이 하나당 이렇게 해서 진로 진학까지 이 아이의 문제점, 이 아이의 가정의 애환, 이 아이의 성격적 우울함 뭐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하나가 그냥 학원에 대형 학원처럼 버리지 말고 우리는 티칭이 아니다, 터칭이다. 이게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아이가 될 건지, 공부를 계속하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취업을 하게 할 건지, 기술을 배우게 할 건지, 이 아이가 어떻게 살면 행복할 건지, 이것도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권의 독서, 제가 학부모 설명회 때 말씀드리죠. 만권의 독서는 게 일만만자만이 아니라 이 아이가 좋아하는 영역에 독서를 끝까지 간다. 가득 찰 자만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이 과정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 아이의 인생이 걸려있는 과정이에요. 공배철인에는 이 목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압도적인 중형 학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오늘 그동안에 마음속으로 꿈을 꾸고 있었는데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 교육의 특징이 하나인데요. 공부방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학원이 하다가 힘드셔서 학원은 접었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학원 공부방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인데, 사실 공부방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공부방이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중형 학원, 우리가 하고 있는 개인 학원에서는 공배철인인데, 제가 또 하나 원장님들한테는 어제 또 어떤 분이 저한테 학원을 하다가 우리 가족학원 원장님 한 분이 공부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좀 조언도 해드릴 건데, 공부방에도 이제 여기서 압도적이라는 표현은 아시죠? 네, 압도적인 비교 우위가 아니라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공부방이 원하시는 분들을 제가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압도적인 공부방을 만드시는 분들한테 그냥 공부방이라고 부르지 말고 여기도 공부방도 브랜드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건 제가 오래전에 생각했다가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처음으로 공개를 합니다. 공부방의 브랜드인데요. 이거는 학원 브랜드가 아니고 공부방 브랜드. 공부방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이것이 하위권 지향으로 가버리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도 높은 퀄리티라는 느낌이 안 줘요. 이 이름 때문에 그래요. 공부방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이 학원은 공부방이라고, 그거는 교육청에서는 공부방 분류를 하더라도 우리는 이 학원들을 따로 떼서 카테고리 킬링이라는 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 압도적인 공부방 이름을 제가 튜터 캠프라고 계획하고 있어요. 튜터, 1:1 개인 교수가 가지고 있는, 그렇지만 여기는 캠프야, 이 느낌 아시죠? 튜터가 모여서 아이들을 1:1로 지도하는 곳이야. 이거를 공부방의 새로운 브랜드로 제가 지금 출발을 시키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바깥에는 튜터 캠프라는 시그널이 붙어요. 조금 현판 같은 것도 붙고 튜터 캠프인데, 여기 그냥 튜터 캠프가 아니라 공부방의 특징상 여기는 원장님 이름이 붙습니다. 여기 내 이름을 붙여서 나 이재훈 튜터 캠프, 누구누구 튜터 캠프,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이는 튜터 캠프를 제가 공부방의 하이 퀄리티 압도적인 공부방으로 원장님들 중에 상위권 아이들이 오게 할 공부방을 운영하실 분들은 제가 이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걸 어떻게 운영할지 오늘은 안 하고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공부방도 전국적으로 그냥 가까워서 아무나 하고는 보육원 같은 공부방도 있는 반면에 되게 퀄리티가 높은 공부방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 지금 교육의 패러다임하고 여러 가지가 지금 내신에 필딱고사가 사라지고 있고,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교육이 완전히 변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방이라는 학원의 형태가 1인 학원의 형태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출범시킵니다. 여기는 아까 공부의 철인하고 약간 비슷한데요. 듀터 캠프라는 브랜드예요. 심볼은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공부방의 신개념이에요. 이건 Another Level 공부방이에요. 우리 공부의 철인이 Another Level 공부훈련소 혹은 Another Level 아카데미, 프라이빗 아카데미 이렇게 표방하고 있는데 여기는 Another Level 공부방이다. 공부방의 신개념이에요. 약간 공부의 철인하고 스타일이 되게 같게 저희는 만들어갈 생각이에요. 이거는 원장님들 중에 공부방 원장님들 중에 제가 자격 심사를 되게 철저하게 지금 철인만큼 철저하게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공부방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는 분들을 제가 선별할 생각인데요. 여기 똑같이 준회원제를 써야 됩니다. 공부방이야말로 준회원제가 너무 중요하고요. 준회원제가 끝나면 연간근제, 그다음에 예고퇴원제 이런 것들을 다 똑같이 우리 공부의 철인이 한 것과 똑같이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전원 스터디포스 훈련하고 노트 이정하고 발문 수업하고 이건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리고 개별 공부 플랜을 짜주고 이 아이 하나당 튜터니까요. 자, 교과서 숙지하고 공부의 완전체 만든 거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이게 튜터 체제고 공부방 체제인 것만 차이가 나죠. 그리고 뒤에 가면 이 학원은 그냥 공부방에 대해서 원장님들이 그냥 관습적으로 나 살림하는데 저기 방 하나 비었으니까 여기 와서 애들 공부할 동안에 나는 살림하고 공부방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사업이 될 수가 없어요. 공부방도 사실은 형태는 되게 좋지만 되게 좀 그렇지만 이 법의 이 한계를 잘 이용하시면 공부방은 교습소하고 다르게 아주 훌륭하게 될 수 있어요. 가족이 얼마든지 도우미를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원장님이 이게 잘하면 학원 내 형태보다 집에서 하는 그런 안정감이 있고 여러 가지 잘만 하면 이건 전략적으로 잘하라는 뜻이에요. 열심히 하시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가이드 해드리는 대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는 대로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이거를 콘도형 학원이라고 원장님들한테 설명해 드리면 원장님들이 금방 이해가 되실까요? 네, 여기는 좀 개조를 해서 콘도형 정말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죠. 여기서 파티도 하고 아주 맛있는 식사도 할 수도 있고 간식도 하고 스터디 콘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공부방의 새로운 형태요. 여기 역시 터칭을 합니다. 그리고 IB는 지금 요새 최근 들어서 2028년부터 수능이 서술형, 논술형으로 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교육계에서 아주 급격하게 IB 얘기가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게다가 그동안엔 비밀이 아니라 모르고 있었던 건데 일본이 IB를 2013년에 선택해 버렸어요. 공교육에서 IB를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 우리도 지금 IB의 한글화 작업을 지금 알게 모르게 진행해서 상당 부분 진행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네, 대구하고 지금 제주도가 하고 있는 건 영어 버전의 IB이고, 자, 이 IB가 오면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이런 공부, 이런 식의 뭐 여러 가지 방식, 시험 제도는 완전히 다른 시험 제도가 돼요. 이 공부방 이런 콘도식 스터디 콘도를 할 경우에 이 아이들한테 아주 우수한 아이들을 새로운 교육제도에 최적화시키는 작업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스터디포스가 있고 퓨처 트레이닝이라는 강력한 비대칭 무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행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공부방의 좋은 점이 뭐죠? 전 과목이 가능하다. 이거를 공부방을 아이당 10만 원, 20만 원을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하루 종일 있게 해서 불과 50명, 60명, 아파트가 좀 크다면 한 아파트가 60평 좀 되고 훨씬 더 많이 받겠죠. 그렇게 해서 아주 하이 퀄리티 스터디 콘도를 만드는 아이디어를 제가 제안합니다. 백발백중 성공을 합니다. 물론 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공부방이 어느 지역에 있느냐 이게 문제죠. 잘만 하면 아주 큰 소득이 일어나는 그런 겁니다. 물론
여기에 약간의 작업도 필요하고, 네, 공배 처리내 뭐 거기에 준하지는 않지만 스타디 콘도로 만드는 작업도 필요해요. 이거는 제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설명회를 며칠 있다 해드릴게요. 온라인 설명회인데 몇 분이 퓨처 트레이닝 이거 지금 들으시는 워크숍 들으시는 분도 얘기는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설명 들은 적이 없어요. 퓨처 트레이닝이 뭐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 가족이 되신 분도 그렇고, 그래서 7월 23일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서 2시 사이에 제가 퓨처 트레이닝하고 튜터 캠프하고 공배 처리하고 이거를 설명회를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드릴 생각입니다. 원장님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와주시고요. 주변에 공부방 하신 분들도 초대해 주셔도 좋고. 그런데 원장님들 퓨처 트레이닝은 제가 제한 시간 없이 길게 설명드릴 테니까 꼭 다시 들으세요. 이거는 현재 우리 퓨처 트레이닝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라서 도대체 학종이 뭔지를 이해하시려면 퓨처 트레이닝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공배 처리내 교육 방식, 제가 말씀드리니까 준회원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이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준회원제, 예고 탈락제 이거를 시간에 쫓기지 않고 제가 시행을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그때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워크숍 여기 참여하셨던 분은 여러 가지의 우선권을 드리고 특별 혜택도 드릴 생각입니다.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약속드렸죠. 제 우산 속으로 들어오신 100분에 대해서 성공할 때까지 지치지 않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그동안에 이 열흘 동안 11일 동안 TQ 테스트 판독법을 계속 수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눈을 뜨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일견에 탁 보이는 그런 경지에 올라가신 분들이 너무 많고, 뭐 쑥스러워서 글을 안 쓴 분들도 이제 개인적인 특징이 있어서 이분은 이런 표현을 쓰시는구나 하지만 큰 틀에서 이게 마라톤이냐 단거리냐 여기에는 거의 틀리지 않고 이분들의 맥을 갖고 있어요. 이러면서 여기서 슬슬 성장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 TQ 테스트 판독에 대해서는 사실은 학원에 가장 중요한 게 신규 원생을 모집하는 거거든요. 신규 원생 모집하면 제가 학원에 신규 원생 모집의 개념을 바꾸라 이런 얘기 들으셨죠? 그 수업할 때 들으셨죠? 신규 원생이라는 건 존재가 아주 단순해요. 그 아이가 다른 학원을 그만둬야 될 이유가 우리 학원에 있어야 돼요. 우리 학원이 다른 학원을 달러야 돼요. 거기에 달르려면 자본이 많거나 서울대학을 나왔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아주 기술적으로 막 공부 잘하는 애들 오게 하는 무슨 스킬을 가졌거나 로열 테스트를 이미 뭐 공연하게 한다거나,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대충도 아니고. 자, 여기서 신규 원생을 늘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TQ 테스트라는 거예요. 제가 TQ 테스트라는 게 정말 비대칭 결정적인 무기인데 이걸 가지고 캠페인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도 너무 원장님들이 판독을 못 하시고 이 판독 문제 때문에 제가 클레임도 되게 많이 당하고 학부모들한테 항의도 많이 받고 뭐 어떤 분은 협박을 했다더라 그리고 오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조심스러웠다가 이제는 원장님들하고 이 TQ 테스트로 원생 2배 늘리기 캠페인을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시작해서 제가 어제 밴드에 썼죠. 지금 몇 주 동안에 이 고민을 하다가 캠페인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장님 현재 원생들을 신규 상담이 이제 원장님들 지금 이제 자신 생기셨죠? 애가 오기만 해서 테스트만 받기만 하면 원장님들 다 설득하실 수 있게 되셨죠? 자신 있으시죠? 근데 이 자신감이 생겼으니까 제가 원장님들하고 이걸 할 생각이에요. TQ 테스트 이벤트를 할 건데요. A 플랜이 있고 B 플랜이 있어요. A 플랜은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으로 해서 현재 정규생으로 신규 원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학부모의 방문을 유도해서 TQ 테스트를
보고 싶게 그렇게 해서 학원에 방문을 유도하는 거예요. 물론 이전에 이거 하시는 과정에서 원장님들이 학원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는 거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학부모들이 왔다가 돌아가는 불우한 사태가 생겨요. 제가 대구 시지에 그 박지원 원장이 카페에서 설명했다. 단 한 명도 등록 안 했다는 이야기 아시죠? 네, 그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A 플랜이 이렇고요. 그 다음에 B 플랜이 하나 있는데요. 원장님들 중에 지금 지역에서 고등학교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입시학원을 하시거나 아니면 입시생들이 많은 지역이 있거나 이런 데는 학원에서 약간의 사이드 잡 비슷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건 옛날에 우리 초창기에 우리 학원들이 많이 시도했던 것들이에요. 고등학교 애들한테 3월, 6월 모평에서 아이들이 국어에서 문제가 생긴 아이들한테 국어 성적만 일단은, 결국은 이제 국어하고 영어지만 이걸 단기 이벤트로 해서 9월 모평에서 몇 등급 올리기, 소위 얘기하는 3등급을 올려라, 국어 3등급을 올렸는데 지금 요번에 이게 되게 시의적질하게 된 게 지금 EBS 연계율 때문에 아이들이 낯선 지문에 무너지는 이 현상들, 이거 바로 수능 수험생하고 N수생을 대상으로 해서 SOS반을 모집하는 이벤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홍보물을 지금 급히 준비해서 이번 주에 인쇄가 들어가서 바로 다음 주 초부터 원장님들이 쓰실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원생 2배 늘리기 프로젝트를 오늘 이 하나가 아니라 시즌별에서 겨울방학이 시작되면, 신학기가 시작되면 계속 우리는 다른 거 신규 원생 모집하는데 우리 학원이 뭐 어땠다가 아니라 정말 강력한 무기는 이 바로 TQ 테스트예요. 네, TQ 테스트 하나만 가지고도 신규 원생 모집을 어머니들이 얼마든지 계속 줄지어서 상담에 올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시로 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반드시 제 목표로는 1년 내로 지금 현재 원장님들의 원생 수를 2배로 늘려드리는 일에 제가 시동을 걸었어요. 자, 첫 번째 A안의 시안을 잠깐 볼까요? 네, A안의 시안입니다. 광고는 전단지 A3 전단지인데요. 되게 호기심을 유발하는 광고예요. 호기심이라고 하지 않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학부모가 개입을 하게 하는 광고의 기술이에요. 자녀에게도 혹시 이런 증상이 있습니까? 이걸 보는 순간에 무슨 증상? 여기 이 안에 얘가 학원을 다니는데 성적은 거의 변화가 없다. 체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별 차이가 안 나타난다. 항상 주인권이고 상위권으로 올라가질 못한다. 공부하는 양에 비해서 성과가 미흡하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를 힘들어한다. 다른 과목에 비해 국어 점수가 유난히 낮다. 배운 것들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생각을 조리 있게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 모든 공부를 암기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다. 아이가 공부에 재능이 부족한 것 같다. 모든 아이들이 적어도 아주 최상위권 외에는 여기에 다 해당되는 이 진짜 교육의 고민들을 여기다 쓰고 공부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설득을 할 거예요. 그리고 TQ 테스트 로고가 들어가고 여기는 현재 공부의 철인이 할 수 있는, 여기 써 있죠. 스터디포스 언어과학연구소 지정검사소, TQ 테스트 검사소입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워크숍에서 이 교육을 받은 분들에 한해서 제가 TQ 테스트 검사소라는, 지정검사소라는 팻말하고 자격을 부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샘플은 공부의 철인 로고를 이렇게 했는데 이걸 공란으로 해서 원장님들이 인쇄를 구입해 드릴, 인쇄가 아마 장당 한 100원 정도 되는 인쇄일 거예요. 소량으로 쓸 때는 불과 몇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저기서 도장 하나 파가지고 원장님들이 쓰시게 할 겁니다. 뒷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뒷면에는 이 테스트를 받아보기 전에는 자녀의 공부와 성적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설득적인 말을 A3 전단지 앞뒤에 넣을 겁니다. 이거는 원장님, 우리 지금 이 워크숍에 들어온 원장님들한테 물론 간단한 테스트가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완강하신 분들에 대해서. 여기 TQ 테스트 언어과학연구소 지정훈련소 이렇게 해서
TQ 테스트 판독 신뢰도 인증 학원, 이 언어는 조금 더 교정되겠지만 이 학원 입구에 이거를 원장님들이 우리 TQ 테스트 엄마들이 전단지 보고 왔잖아요. 그런데 입구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학원에는 안 붙어 있는 TQ 테스트, 이 빅 프로젝트거든요. TQ 테스트가 이걸 가지고 여기가 그거 검사받는 데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바깥에 스티커를 만들어 드릴 생각입니다. 자, 이 스티커를 지금 우리 요번에 바로 서둘러서 일단 방학 동안에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예요. 학원의 재탄생 프로젝트 워크샵 한번 리뷰할까요? 제일 처음에 우리 시작한 게 뭐예요? 학원의 타성을 바꿔라. 뭐였었죠? 네. 죽거나 끊임없이 공부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공부해야죠. 네. 이 학원 사업이 공부만 하면 얼마나 좋은 사업인지 몰라요. 제가 어제 오늘 이제 박재현 원장이 밴드에 글도 쓰면서 저는 그분한테 다른 분들한테는 안 만들어낸 그 학원을 설계할 때 그분의 침실을 만들어 드렸어요. 창가에다 조그맣게 혼자서 아이들 다 간다며 혼자 거기서 밤새고 일하다가 고뇌하다가 잠들고 할 수 있게 침실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몇몇 분들한테 만들어 드렸어요. 홍성에다가는 그 형제 세 분이 하는 거라 끝나고 나면 멋있게 디너 파티 밤새도록 오늘 일에 대해서 하면서 맥주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파티룸도 만들어 드렸어요. 학원은 원장님들이 의식을 바꿔야 돼요. 10시에, 1시에 와서 문 열고 지쳐서 11시에 가서 문 닫고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학원은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연구소예요. 학원을 연구소처럼 만드셔야 돼요. 자, 학원의 타성을 바꾸라가 그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을 바꿔라. 이 얘기는 뭐였었죠?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이가 공부를 해낼 수 있는 아이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니까 어떤 밴드에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들 성적 오르는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아이가 성적이 오르지는 않더군요. 뭐 이러거나 안 오르는 애 있죠. 왜 안 오르는지 아시죠? 네. 이 스터디포스의 이 훈련은요, 성적을 직접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 공부의 역량을 올리는 거예요. 이 아이의 공부의 그릇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지식을 그 그릇에다 담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훈련을 해서 따라오긴 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공부를 그동안에 너무 많이 안 하고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게 전혀 돼 있지 않은 애들은 여기가 어느 적정선에 올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지. 이 아이가 얘는 성적이 금방 오르는데 쟤는 안 올라. 스터디포스 훈련은 효과가 균일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전혀 부당한 거예요. 네, 모든 아이들이 그릇에 물은 가득 찹니다. 단 밑에 물이 좀 있었던 아이와 하나도 없었던 아이는 물이 차는 게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죠. 아이들을 바꿔야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학원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학원을 아무리 옮겨 다녀도 점수만 오르락내리락하지 성적은 절대로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형 학원들이 늘 전교 10등만 뽑고 100등 넘으면 안 뽑고 이런 게 결국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이들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야 우리가 수업 방식 바꿔라. 이거 기억나시죠? 수업 직강을 하지 말고 아이들한테 개념과 원리만 하고 순환식 수업하고 다시 한번 리뷰. 이 중에 지금 12개 중에 마지막에 이름을 바꾸려면 여기까지 중에 몇 개까지 원장님이 지금 바꾸면서 따라오고 계신가를 제가 확인하고 있어요. 네 번째, 강사의 역할을 바꿔라. 강사가 직접 지도라면 아이들도 힘들어요. 그리고 정말 이건 드리기에 민망한 말씀이지만 많은 강사분들이 정말로 아이들을 위해서 강의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이들한테 막 혼내주고 강의하고 이러는 것 자체에서 엑스타시를 느끼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서 행복감을 느껴요. 이게 정말로 전달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강사는 아이들의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공부는 아이들이 하고, 그리고 직강 강사를 우리가 안
원하지 않고 관리 강사를 하면 강사 구하기도 굉장히 쉽고 운영도 쉽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빼내가는 일도 안 생기고 학원이 정신적으로 고통스럽지 않다. 이 말씀 드렸죠. 강사 역할 바꿔라. 이것도 받아들이셔야 돼요. 5번째, 관리의 개념을 바꿔라. 관리가 열심히 해주고 전화해주고 뭐 해주고 이게 관리가 아니다. 우리는 이 아이가 와서 공부하는 관리지. 관리의 개념은 어머니들한테 보스발로 뛰어나가는 게 아닙니다. 버스 돌려서 힘들게 하시면 안 됩니다. 버스는 대형 학원들이 저인망 어선으로 바닥까지 훑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퀄리티 마케팅을 해야 된다. 프라이스 마케팅이 아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죠? 바꾸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마음은 있으시겠죠? 이렇게 하고 싶은 건 맞으시겠죠? 6번째, 가격 정책을 바꿔라. 예, 원생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최종적인 가득률, 소득, 순이익이 중요한 겁니다. 어차피 2천만 원이 필요하다면 200만 원짜리 10명이 있어야 될 것이냐, 20만 원짜리 100명이 있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 사업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거를 아시게 돼요. 자, 7번째, 말과 글을 바꿔라. 기억나시죠? 네, 말과 글이 학원에서, 중소학원에서는, 대형 학원에서는 전혀 필요성이 없는 우리 말과 글, 문자 보내는 능력 이런 것들이에요. 8번째, 모집의 개념을 바꿔라. 이렇게 돼 있죠. 네, 모집이 뭐죠? 우리가 전단지 뿌리고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아이들이 변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온다.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인 무기가 이제는 원장님들이 가지고 계시죠. TQ 테스트 판독이 되니까 아이들을 얼마든지. 자, 지금 제가 이 TQ 테스트 수업을 하고 원장님들이 써올리신 글을 보니까 지금도 실제로 그래요. 이동훈 원장님은 원래 그랬고 박재원 원장님도 최근 들어서는 이제 상담 성공률이 거의 100%예요. 네, 거의 완전히 100%에 되고 있는 학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TQ 테스트 그 이벤트를 제가 시작하는 거예요. 9번째,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라. 이 얘기는 뭐였었죠? 네, 우리는 가리키는 사업이 아니다. 그죠? 네, 수익은 다른 여태까지 했던 대형 학원에 했던 그 흉내를 내면 안 된다. 우리 학원에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교육의 대학의 학원사를 얘기 드렸죠. 그리고 앞으로 이 학원 사업이 어떻게 갈 것이냐. 이거는 누구도 모르지만 누구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시대가 요구하는 거라서 우리가 빨리 변신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10번째, 학원의 구조. 이걸 하려면 그대로 놓고는 못합니다. 이거는 이거대로 마음은 다 바꾸고 내가 모두 바꾸고 모두 바꿨어. 근데 마지막으로 정작 바꿔야 될 학원의 구조를 안 바꾸면 이거는 다 했다가 정말로 드리블하고 축구 골까지 가서 신발 벗겨지는 꼴이에요. 이건 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물론 여러 가지 여기 학원의 구조 바꾸는 데는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투자도 들어가고 하겠지만 투자 여력이 없으면 투자 여력이 빚을 내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것도 안 될 정도로 없다. 그러면 투자는 안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해서 일단 학원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는 일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 로비 하나만 만들어 놓고 돈이 없으면 제발 학원에 있는 거 다 버리세요. 딴 학원에 있는 거 다 버리셔야 돼요. 어떻게 원장님 다른 학원하고 똑같은 학원인데 그걸 아무 의식도 안 가지고 있어요. 다른 학원하고는 달라야 되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게 사업가고 이게 경쟁을 하는 자세입니다. 11번째, 학원의 구조를 바꿔라 해서 이미지를 바꿔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 학원의 이름을 바꿔라. 이 이름만 이 중에 하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다 바꿔와서 이름까지 되면 완벽하게 되는 거고, 이거를 제가 공부의 철인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 다 공개된 거예요. 원장님들은 이름은 공부의 철인이 비록 아니더라도 여기까지 오고 원장님의 많은 전략을 만들어서 이름까지 만들면 공부의 철인이 없는 권역에서는 원장님의 존재감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름을 짓는 일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아까 제가 좀 불편하셨겠지만 학원 이름 하나하나 다 말씀드렸죠. 그거 곱게
하지 마시고요. 아, 저분이 나한테 좋은 충고를 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바꾸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자, 잊지 맙시다. 뭘 잊지 말아야 될까요? 오늘 이제 대장정의 끝에 가까워서 이렇게 행복한 사업, 학원 사업은 지겨운 사업이 아니고 너무너무 행복한 사업이에요. 대한민국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이게 학원 사업입니다. 여태까지 했던 형태로 하면 지겹고 힘들어요. 엄마들 때문에. 근데 제가 제안하는 공부의 철인식으로 학원 사업을 하고 공부 안 할 애들은 받지 않고 더 기다리고 우리가 의리되지 않는 이런 자세로 제가 한 대로 오면 세상에 아이들하고 성장하는 아이들을 지켜보고 거기서 내가 역할을 해주고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들한테 존경받고 아이들한테 스승대접받고 단 여기 중요한 건 공부를 해야죠. 이 사업은 너무너무 행복한 사업이에요. 우리 지금 순회 보는 애 저희도 학원을 연구소 겸해서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이영재 대표가 이영재 대표 얘기할 시간이 있겠나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 14년 전에 이영재 대표를 제가 알아본 마침 지금 이 강연 중에 이영재 대표가 옆에 없어서 이영재 대표 얘기를 좀 하자면 그저 비전국년대 디자인을 하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왠지 이분이 결국은 내가 하는 이 사업을 이분이 물려받아서 이어줄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어서 지난 14년 동안 오롯이 그중에 한 5년 동안은 한 8년 동안은 이분을 가르쳤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분이 대표이사가 될 때까지 제가 만들어 왔어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나이도 있고 이래서 이 사업을 지금 출발을 해서 그야말로 티핑 포인트에 들어가고 세상까지 만나서 정말 좋은 시점에 왔는데 완성되지는 않았죠. 이영재 대표가 이걸 완성해 주실 거예요. 이거 원장님들하고 아마 완성해 주실 건데 이분이 이 학원을 같이 연구소처럼 운영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세요.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사업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원장님 제발 고정관념 버리세요. 강사들을 데리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티칭을 하지 말고 터칭을 하면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스타디포스 제가 하자는 그대로 하면 이렇게 행복한 사업은 없습니다. 진상 엄마 안 받으셔도 되니까요. 자,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래요.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자, 두렵고 두려운 미중유의 시대가 오고 있어요. 학원 사업은 정말 무서워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사업을 오래오래 해야 돼요. 우리는 가족도 있고 돌봐줘야 될 사람들이 있고 오래오래 안전하게 이 행복을 지켜야 됩니다. 이 중에 제 얘기를 지나치게 듣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저 12가지 중에 최선을 다해서 바꾸고 오신 분은 이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유하고 정진하세요.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고 힘든 벽을 넘어서 꾸준히 공부하고 꾸준히 실험하고 꾸준히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지난번에 제가 드린 미션이 하나 있죠. 네, 저희가 드린 미션. 자, 이 미션이 TQ 테스트의 판독에 대한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여태까지 정리해서 했었던 이렇게 기승전결인데 이 형식에다가 이제 글을 쓰는 법을 좀 맞춰 보십시오. 그리고 이걸 제안해 드리고 그다음에 2가지 사례를 드렸어요. 그리고 10분 안에 그때 이야기는 판독을 곰곰이 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 웬만한 분들은 이제 얘가 어떤 아이인지 금방 보시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10분 동안에 이걸 관통하는 능력을 갖게 해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제가 그날 방송 중에 10분 드릴 테니까 글 올려주세요 이랬던 거 기억나세요? 거기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렸어요. 제한 시간 동안에 올리신 분도 심사를 했고 제한 시간이 넘어서 뒤늦게 하신 분도 심사를 했습니다. 그 심사한 중에 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제가 많은 분들을 1등, 2등, 3등 이렇게 뽑으려다가 이분이 워낙 뛰어나고 워낙 훌륭하셔서 그분의 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글, 저도 깜짝 놀란 글을 해서 이분을 뭐 비교할 수 없는, 다른 분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최고상을 드리기로 우리 회사 내부에서 만장일치로 합의가 된 분의 글을 한번 판독을 읽어드리겠어요. 원장님, 저도 잠깐 놀랐는데요. 이게 10분 안에 쓴 글이거든요. 시작하고 15분 만에 글이 왔어요. 이 글에 문장 하나하나, 저는 라이터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이영재 대표도 깜짝 놀란 그 글이에요. 물론 이 글의 그 판독의 정확도는 말할 수 없고, 원장님들한테 정말 이런 글을 보여드리게 돼서 너무나 다행이다, 잘했다, 이 콘테스트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에요. 2002는 중학교 2학년이죠. 90에 206이에요. 이 데이터는 다 아시겠죠? 공부 그릇 엉망인 거. 자,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이 002는 현재 자신이 공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감도 넘치는 상태입니다. 어머니한테 하는 최초의 기이죠.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아시는 그 얘기를 짧게 썼어요. 여기 어디 줄일 수 있는 이야기도 없고, 주어와 동사와 주부와 술부도 필력이 아주 대단해요.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했어요. 현재 자신이 공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감도 넘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반증이 나오죠. 하지만 아이는 공부를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머니가 들으면 깜짝 놀랄 이야기죠. 심각한 학습 능률이 아니라 저 같으면 학습 역량을 쓸 텐데 여기는 오게 튑니다. 그러나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심각한 학습 능률을 가진 채로 좋은 성적을 위해서 미친 듯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학습의 역량은 심각한 상태인데, 결핍된 상태인데 좋은 성적을 내고 싶은 아이라서 미친 듯이 공부를 하고 있지만 공부의 양이 늘어나고 정보의 깊이가 깊어지는 고등학교 공부를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기에서 명쾌하죠. 네, 소름 끼치는 이야기죠. 어머니가 이 이야기를, 리포트를 본다면. 자, 그 다음 승에 대한 블록을 보겠어요. 현재 아이는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여러 번 읽어서 이해한다가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되게 이 글이 좋다고 느끼는 건, 여러 번 읽어서 이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 아이가.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여기 음독의 체크도 안 돼 있다는 이걸 가지고 이 아이가 인지 못하고 이게 당연한데 뭘 그래, 이렇게 깊게 2차 판독까지 했어요. 놀랍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글 읽는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놀라운 글이에요. 놀라운 판독입니다. 이 데이터를 이렇게까지 판독했다는 게 훌륭하죠? 네, 정답이거든요. 좋습니다. 여기 그 다음 말이 있어요. 어디 제가 라이터로서, 사람들 글을 가르치던 사람들로서 한 수 지도해주고 싶은 대목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학습 능률이라는 어휘 외에는 없어요. 그 다음 보겠어요. 지금 당장의 학습은 이러한 글 읽기 방식으로도, 저 같으면 저거는 오자가 아니고 뭐 표현의 방식이죠. 또 준수한 성적을 얻을 수 있겠지만 이 상태가 유지가 되면, 지속이 되면 아이는 과거의 자신감 때문에 자신의 공부 효율이 아닌 공부의 태도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사고는 성적 하락의 악순환을 초래할 것입니다. 놀랍죠? 놀랍죠? 이 기승전결, 언어 구사력, 통찰력 훌륭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아이는 현재 심각한 음독 습관을 가지고 있으나 자신은 음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음독 습관으로 인한 워킹 메모리 수준의 저하와 부족한 독서량으로 인해 생긴 어휘력과 추론 능력의 저하는 학습 능력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002는 결론이에요. 그러나 002는 공부와 정보의 해독을 향한 집요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90이 그걸 의미하고 있죠. 뒤에 가서 어머니들한테 희망을 줘야 된다, 반전을 줘야 된다, 이 아이의 좋은 점을 마지막엔 찾아내자 하는 것을 한 줄에 아주 명쾌하게 찾아냈어요. 그러나 이 모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공부와 정보의 해독을 향한 집요한
집요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학습 역량과 독서 습관은 다가오는 공부를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아이에게 충분히 납득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예비 과정을 통해서 워킹 메모리의 회복을 진행하며 아이의 상태를 보고 다음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될 듯합니다. 훌륭하죠? 자, 이 친구 저 정말 놀랐어요. 그렇게 미남형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이 친구가 이 글을 썼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제가 받은 문자 하나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자는 언제 온 거냐면요. 6월 12일 토요일 날 온 거예요. 이베스트 학원의 양진이라는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이 김효산 선생의 어머니세요. 어머니가 저한테 그때는 이 친구가 이런 글을 쓸 거라고 이런 결과를 나타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어머니 글을 드디어 아들이 좋은 길로 가고 있구나. 그러고 그냥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 주세요. 이렇게까지만 했는데 글 좀 읽어드릴게요. 어머님이 저한테 보내신 글이에요. 워크숍이 시작하자마자죠. 이재원 고모님께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주에서 아들과 함께 고모님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아들이 많은 책을 읽어 훌륭한 정신을 만나 삶을 바르게 열정적으로 살기를 바랬었습니다. 그러나 20대의 아들에게는 다른 관심거리들이 더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워크숍 교육 소식을 듣고 아들과 상의하니 본인도 의향이 있다 그래서 흔쾌히 등록을 하였습니다. 전에 몇 번 고모님 설명회에서 배웠었고 이미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고모님의 교육을 받아가며 아들이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교육 전날은 컨디션을 위해서 야식이나 늦은 취침을 피하고 교육이 있는 화요일에 아들의 출근 복장은 가장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을 보입니다. 강의를 듣기 위해서 복장까지 예의를 갖춰서 준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매 교육 후에 아들과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학원의 방향을 상의합니다. 이보다 더 행복한 엄마의 역할 경험들이 있을까요? 어머니가 감동해서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이 경험 때문에. 고모님의 정확한 분석과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정성 앞에 아들은 넙죽 머리를 숙입니다. 아들이 수천 권의 책을 읽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학원 강사로 첫걸음을 내딛는 아들에게 기본기를 다지기에 이보다 더 훌륭한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정장을 갖추어 있고 외모도 갖추고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부드러움과 정성을 담은 모습으로 눈에 띄게 변하는 것들을 보면 분명 그 내면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확신이 드니 안심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곧 아들에게 학원을 맡기고 저는 삶의 방향을 바꾸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은 교육 기간 동안 얼마나 더 키를 키울까라는 생각에 깊이 고개 숙여 감사드리게 됩니다. 고모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멋지죠? 교육이 시작했다가 어머니인 양진희 선생님이 분이 저한테 보낸 문자예요. 그때는 그냥 제 이 강연에 대한 응원이라고 생각했던데 결과가 이렇게 돼서 전 사실 놀랐어요. 이 친구라고 해도 되죠? 제 정말 손잡벌 좀 되니까 이렇게 성장할 줄은 몰랐네요. 그런데 이거는 얼마나 제 강연을 열심히 들었나 이것도 놀랍지만 이렇게 성장했다. 사실 이 학원은 김효산 이 선생은 저한테 공부의 철인을 한번 신청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심의를 몇 년 동안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던 학원인데 신청을 했었는데 제가 갔다가 학원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 지역이 전주에서 송천동이라고 꽤 교육열이 좋고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그래서 거절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변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저 어제 이 글을 우리 심사하는 이영재 대표하고 우리 연구팀 분들이 이 글을 놓고 보여줘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모두. 김현산 선생 응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했죠. 공부의 철인을 김현산 선생한테 드릴 거예요. 단 공부의 철인의 지역권, 뭐 전주도 지금 지역권은 꽤 비쌉니다만은 지금 에코시티는 한 1억 중 가니까 꽤 비싼 거지만 원장님이 송촌동에서 하실 수 있게 언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했던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하고 신청금은 없습니다. 네, 지역권은 그게 뭐 얼마가 됐든지 저희가 포상으로 무료로 드리겠어요. 정진하시기 바라고 저한테 학원의 운영을 의논하시기 바라요. 어머니도 지금 김현산 선생한테 학원을 물려주고 싶어 하시는데 너무너무 훌륭한 학원이 될 겁니다.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고 감사드리고 발전에 끊임없이 응원합니다. 자, 원장님 지난 석 달 긴 시간 결국 저는 이런 사람을 만들어냈네요. 제가 속에서 울컥해요. 이렇게 훌륭한 친구가 만들어졌구나. 이 글은 몇 글 제가 뭐 오자나 첨삭 틀려야 된 거 이런 거는 지적할 가치도 없지만은 이거는 원장님들이 여태까지 다 쓰신 거를 한번 이 글을 모델로 삼아 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아주 훌륭한 글이고 아주 훌륭한 통찰력입니다. 자, 모두 축하해 주시고 이거는 원고를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석 달 긴 시간 고생 많으셨어요. 매주 이렇게 특정한 시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고 자, 목표 종점에 거의 다 도달했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했어요. 잃으신 물건 없이 안전하게 내리시고 다음에 또 뵐 날을 기약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8월 3일부터 나머지 원장님들한테 앞으로는 이 훈련을 받지 않은 분들한테는 TQ 테스트를 받기는 하지만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어요. 물론 유예 기간을 둬서 1월 1일부터 이 교육을 안 하고 판독 능력이 없는 분은 가려내서 아이들의 TQ 테스트를 받으면 거의 데이터는 볼 수가 없고 이 아이하고 상담을 하시려면 본사 연구팀에 전화를 해서 이 데이터를 판독해 주세요. 이래야 저희가 원장님도 보호해 드릴 수 있어요. 물론 그건 유료입니다. 5만 원쯤 받게 될지 10만 원을 받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독해력 하는 분들을 여태까지 해보니까 역시 공부하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되게 훌륭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 독해력 도입비가 400만 원인가 얼마인가 아마 예측은까지 그럴 건데 지금 8월 3일부터 오늘 했던 12번의 교육을 3교시 교육이죠. 독해력 TQ 테스트 교육을 주 2시간씩 해서 압축해서 5회로 해서 필수 교육을 해서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시고 원장님들은 복습 겸해서 다시 보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신청은 다시 받을 거고요. 자, 이걸 가지고 한 번 더 공부하시고 다음 워크숍 때 또 뵙겠습니다.